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장 지수가 혼조세 아침에는 좀 강했었는데 밀려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보합권입니다. 조선주 조정받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양화 모습을 상대적으로 보여주죠. 제약주는 혼조 양상입니다. 오늘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해외 시장 양호, 국내장 상대적 약세라고 했어요. 금요일 날 해외 시장은 반장밖에 안 열렸어도 어쨌든 뭐 미국장 또 신고가입니다. 그죠? 근데 나스닥은 여전히 못 따라가고 있고 뭐 특별한 건 없고 금요일 날 미국장은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왔고요. 미국은 뭐 누차 얘기하지만 기술적으로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이종복이가 자주 얘기하거든요. 달러도 요새 좀 밀리고 있고 채권도 좀 밀리고 있고 그냥 미국은 정상적으로 가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세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약세인 거는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환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밀어낸 것은 어떤 시장의 특징에서 그냥 밀어낸 걸로 우리가 제껴줄 수 있는데, 그럼 오늘 장은 원래 금요일 날 밀은 거만큼을 그대로 땡겨줘도 되는 흐름이고, 지금도 살아는 있어요. 그죠? 예, 기대감이 살아는 있는데 이제 딱 한 가지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 딱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환율. 오늘 장도 지금 지수가 반등을 주려고 하는데 환율이 이 1,400원 그죠? 이놈의 환율 아주 징그럽죠. 근데 이것은 최근에 환율이 밀리는 기조였었는데 지난주에 내가 금리 인하 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타이밍이 또 안 좋았다고. 근데 항상 이 타이밍이 계속 엇박자가 나요. 여러분, 이 엇박자가 나는 타이밍을 시장이 지들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그 금리 인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정상적으로 가면 괜찮은데 이것도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것도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게 이제 지들끼리 그런 기사 만들어내면서 또 뭐 공포 분위기를 잡든 뭐 시장 뭐 변동성 나오게 하든 뭐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환율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환율이 1390을 깨고 내려가기만 하면 게임이 끝나거든요. 근데 저거 한 방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상태에서 딱 차라리 금리 인하가 나오든 근데 금리 인하 요인이 어쨌든 또다시 시장에는 스트레스 요인을 주면서 어쨌든 환율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지금 단점이다. 요 얘기 해드리는 거고 뭐 다른 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섹터별 종목 강세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내일 모레쯤에 원래 삼성전자도 모레쯤에 움직이는 게 좋아요. 지금 밀려 내려오는 이 각하고 20일하고 5일선의 이 위치가 지금 환율 상태와 수급 구조상으로 이걸 확 들어주기는 쉽지는 않아요. 지금도 내가 항상 얘기해드리죠. 들어줄 확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표현을 쓰는 겁니다. 들어줄 확률은 있으나 지금 위치에서는 확 들어줄 어떤 힘은 좀 떨어진다. 이런 거 얘기한 거고 하이닉스도 최근에 한 3일 빠졌잖아요. 하이닉스도 무겁죠, 여러분. 이 무겁다는 얘기는 우리가 차트를 딱 봤을 때 위로 세게 올라갈 만한 어떤 그런 쪽을 따질 때 지지와 저항에서 저항의 역할로 하는 것들이 많을 때 무겁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이닉스도 지금 보면 딱 봐도 무거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쳐줄 수 있어야 될 섹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해외장 신고가 가고 지수가 우리나라가 많이 소외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하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커버해줄 섹터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2차 전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전지 말고는 시총 상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를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저 2차 전지는 최대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 IRA. 그래서 매수세가 확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매수세가 확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뒤에 나올 만한 꿀인 게 어느 정도 명확해지면 되는 거예요. 원래 주식은 명확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 명확하지 않고 불확실성으로 존재하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장은 제약주가 많이 빠지니까 그 역할을 제약주가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좀 좋잖아요. 근데 알테오젠은 시총이 높으니까 내가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위치에서는 매수 추천 의도는 없고 어쨌든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이나 뭐 등등등등 그다음에 ABL 바이오 등 많이 빠진 제약주가 일단은 양호하고요. 지금 봐도 그다음에 2차 전지인데 LG에너지서부터 내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또 날 것으로 저 장대음봉에서 얘기했어요. 확 안 밀렸잖아요. 근데 이제 LG에너지도 좀 무거운 축에 속해요. 대신 LG에너지 버텨준다. 뭐 이런 얘기 한 거고 지금도 보면 대주전자가 제일 세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이 대주전자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음봉을 그대로 장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죠? 이런 게 단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줄 때 거래가 확 들어와야 돼요. 이 확 들어오는 거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드디어 매수세가 붙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는 종목별로 보세요. 에코프로, BM도 금요일 날 밀어버린 거를 땡겨는 줬으나 오늘 21선에 부딪혔고 이러면서 슬슬 안정세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각을 조금만 더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61선이 밑으로 이렇게 깔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깔려 들어가면서 이쪽으로만 쳐주면 되는 거죠. 누차 얘기하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목은 가능성 없으면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코프로 BM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퓨처. 포스코 퓨처도 가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 5일선 저항 받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버텨주면은 21선이 이렇게 밀려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1선 위로만 올라가면 이쪽 8월 중말순 때하고 비슷한 그림이 돼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리고 가는 거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애매하고 지수가 약하니까 계속 이쪽만 보이는 거예요. 이 종목이 눈에는. 그리고 이제 조선주 한 코멘트 드리면 결국은 밀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처럼 지수가 변동성 생기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고점에 있는 주식은 여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조선주가 밀리는 것은 그동안에 올라간 폭이 커서 그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물건급들이 밀려 내려오면은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이제 요게 여러분들한테 12월 중순 때로 가면서 조선주 쪽도 저점을 잘 잡으면 이제 계좌 수익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오늘 장 특징은 이런저런 요인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선도 제약도 2차 전지도 순차적으로 잘 저점을 잡아 나가면서 이후에 지수 반등에 힘을 보탤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로 짚어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반등이 나올 때도 되긴 됐는데 일자적으로는 수요일 정도 타이밍이 좋거든요. 근데 또 이제 거의 또 만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인데 328 돌파, 325 지지 체크 놓고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도 보면 저쪽 중국하고 항생 쪽을 보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예. 올라오잖아요? 근데 또 이제 나스닥이, 그죠? 금요일 날 많이 올라오고 좀 밀립니다. 근데 나스닥도 지금 뭐 한 19,000, 2925에서 2900 정도면 얼추 지지권에 오긴 오거든요. 328 돌파, 325 지지 체크 놓고 추세 패턴 중요성 3 해갖고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3번 이상은 얘기 안 하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가 약한 게 단점인데 약한 지수가 왜 약한지가 너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모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참여자들은 지수가 약한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위치에 오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해 드리지만은 이제 지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려면 1차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시간에 한 두세 번 이상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낙폭과대 쪽으로 매수세가 붙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 붙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양봉 나면서 뽑아주고 2차 전지가 같이 힘을 보태주는 걸 바라면서 이번 주를 시장 대응을 좀 해는 거죠. 대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추경 매수는 하지 마시고 오늘장 반도체도 자라미는 좀 등락 혼조가 나와도 GST는 반도체 중에서도 빨간색이 나오잖아요. 잠시 봐. 이 시세판 보면서 얘기해 줄게요. 이게 아침에 종합이 떠서 나왔을 때 보면은 전체적으로 빨가죠. 근데 여기도 보면 빨갈 때 보면 2차 전지가 제일 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 소부장 쪽이 세요. 보다시피, 그죠? 제약주도 양호하고. 이렇게 세 섹터가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지금은. 장을 버텨주려면 세 섹터가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10시 47분 내가 방송하기 직전에 뜬 거거든요. 살아남은 건 2차 전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반도체 쪽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종복이가 그나마 괜찮게 얘기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중요할 겁니다. 걔네들도 잘 보셔야 되고 어쨌든 2차 전지 내가 얘기하는 그 핵심을 잘 체크하시면서 밑에 단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자율주행은 세네요. 보세요. 그죠?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 종목별 움직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 밑에 단에서 움직이는 게 지금 시장의 키고 그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2차 전지가 맞아요.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낙폭과대주 가운데서의 변화 조짐들이 나타날지, 특히 2차 전지는 이제 그 심리의 변화, 어떤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움직임이 중요해졌다라고 판단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이 세 세트의 움직임도 역시나 중요하다라는 점 짚어봤습니다. 추세 패턴의 중요성 3,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전략이었습니다.